자,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이걸 뭐라고 하고요? 양도 차익이라 한다. 필요경비는 크게 뭐가 있어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였다. 그래서 양도차익에서 뭐 차감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훈련소 가니까 이제 그 부모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카페가 있어요. 예. 카페가 있는데, 요즘에 장교들 힘들겠더라고요. 부모들이 어찌나 원하는 게 많은지. 응? 옛날하고 완전히 틀리네. 예,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우리가 지금 뭐 했냐면, 첫 번째, 과세표준 순서를 암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에 뭐 해라? 예, 질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추계. 추계는 뭐 외워야 된다? 순서. 큰 거 고르는 거 아니에요? 순서예요. 매감기, 매감, 환기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중에서 무슨 가액은? 환산가액은 어디는 적용한 게 아니에요.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고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건가 여기까지를 공부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야. 당신 얼마 벌었어?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이 과정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자, 우선 가장 일반적인 무슨 가액에 의해서 하는 거? 실가.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계산이에요. 그래서 양도가액이 무슨 가액이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질 거래가액으로 해야 돼요. 이때 취득가액이 실가면 기타의 필요 경비도 뭘로 해야 돼요?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으로 해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가. 쌍방 동일 기준인데 더 나가서 그 이후에 들어가는 기타의 필요 경비도 무슨 가액을 해라? 실제 경비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실제 경비를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 비용이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이 필요 경비 항목을 배우는 게 오늘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선배를 만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안 한다는데 예전에는요 빌라를 이렇게 사가지고요 수리를 싹 한대요. 그래가지고 뭐 몇천만 들어서 수리를 해가지고 바로 내놓으면 수리가 싹 잘 돼 있어가지고 바로 나간다고 하네요. 다른 집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그런 무용담을 하던데 자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도장이나 도색 비용이나 이런 비용들이 내가 양도할 때 필요 경비에 포함될 수 있는지라는 것이에요. 예? 포함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게 포함되면 문제가 아닌데 포함 안 돼 버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는 게 내가 지출된 그런 비용들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없는지 요것들을 공부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부동산의 활동을 보면 부동산을 뭐 하고 취득을 하고 보유를 하고 뭐예요? 매각을 하죠. 취득하고 보유하고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매각을 하는 과정 중에서 들어가는 일체의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필요 경비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필요 경비는 시점별로 부르면 취득 당시에 들어가는 경비를 우리는 뭐라고 하고 취득가액이라 하고 그 다음에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들어가는 경비를 뭐라고 부를 거다? 기타의 필요 경비라고 부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과정을 보면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과 뭘로 나눠진다? 기타의 필요 경비로 나눠지죠. 맞죠? 우리 이거 지금 옆으로 뉘어놓은 거잖아요. 필요 경비는 취득가액과 기타의 필요 경비로 나누는 거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니 필요 경비면 필요 경비지 필요 경비를 취득가액이나 기타의 필요 경비로 구분해야 될 필요는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셨죠? 친구가 자동차를 산대요. 그럼 자동차를 사면 그 자동차 취득가액이 자동차를 취득한 가액이 내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 경비에 포함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내가 자동차를 사면 취득가액 필요 경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취득가액 전체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일정 부분만 일정 기간 동안 인정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전체 필요 경비로 한꺼번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차량의 취득가액이 인정을 받되 기간별로 나눠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필요 경비가 있는데 이런 필요 경비를 취득가액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타의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 판단은 실무적으로는 중요해요. 실무에선 중요하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게 취득가액인지 기타의 필요 경비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 경비는 크게 취득 당시 가액이냐 그 외에 기타의 필요 경비냐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필요 경비에 포함할 건지 안 할 건지 요렇게만 공부하시는 게 낫지 이게 취득가액으로서 인정받아야 될 항목인지 기타의 필요 경비로서 인정받아야 될 항목인지 이렇게까지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지금부터의 어떤 기준은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이 중점이지 이게 취득가액인지 기타의 필요 경비인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어찌됐건 기타의 필요 경비로서 취득가액으로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놨어요. 뭐는 포함합니까?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뭐 안 돼요? 상속세나 증여세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상속세 안 된다는 거 눈여겨보시고요. 재산세나 종부세는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세라 할지라도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나 가산금은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순수한 취득세로서만 인정되지 취득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인정될 수 없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다시 넘어올까요? 여러분들 취득세가 나오면 따라 나오는 세금이 있어. 우리는 그걸 부가세라고 하죠.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이 뭐가 있지? 농어촌 특별세 10%와 지방 교육세 20%가 있죠. 그러면 농특세나 지방 교육세는 필요경비 인정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지.
취득세가 인정이 되면 취득세에 따라 나오는 부과되는 세금도 인정이 돼. 하지만 가산세나 가산금은 안 돼. 아셨죠? 근데 가산세나 가산금은 어찌됐건 의무 불이행에 대한 하나의 벌 성격이 있잖아요. 이 벌에 대한 성격을 필요 경비로 인정해줘 버리면 벌의 효과가 약해지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과태료나 벌금 이런 것들은 절대 필요 경비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산세나 가산금도 인정되지 않는 거야. 아셨죠? 연체이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셨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현재가 차린 차금은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송 비용, 화해 비용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거 다 부동식 단 뭐라고 돼 있어요? 각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타 소득에서 뭐 인정된 선? 필요경비 인정된 것은 뭐 한다고요? 제외합니다. 여러분들 소송 비용 뭐 중개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제 거래처가 호텔하는 거래처가 이제 그 건물을 팔았다고 했잖아요. 중개 보수가 4,400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개사가 좀 도깨비지가 없다고도 한 방에 확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소송 비용이나 중개 보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호텔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소득에서 이거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내가 호텔업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으면 이건 양도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다만 사업소득에서 필요금 인정받지 않았다면 어디에서 양도소득 필요금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제가 이제 그런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인생이 약간 허무할 때가 있어. 내가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왜냐면 1년, 2년도 안 됐어요. 2년도 안 됐는데 거의 14억의 양도 차익이 생긴 거야. 응? 문제는 이제 거기서 50% 이상이 거의 세금이니까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상담을 하면서 중개보수가 4,400만 원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중개보수 4,400만 원을 사업소득에서 경비 처리를 해버리면 양도소득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이때는 유리하게끔 판단하면 되겠죠. 이때는 오히려 양도소득세가 거의 60%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때는 사업소득 필요금 인정받지 말고 어디에서 양도소득에서 필요금 인정받아야지 그만큼 세금 효과가 크겠죠.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송비용이나 중개보수 이런 것들도 역시 다른 소득에서 인정받았다면 양도소득 필요금 인정받을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어디 한 군데에서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것이죠. 아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 71페이지 가보시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해요.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는 포함했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여러분들 대금 지급 방법이 뭐예요? 할부 연부가 되겠죠? 대금 지급 지연이 뭐예요? 연체이자 등이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할부 이자는 포함하되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좀 이따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거기 당구장 표시,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찾으셨죠? 당구장 표시 우선 세 번째 표시부터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펌을 보시면, 자본적 지출 및 양도 비용은 세금 계산서, 계산서, 현금 영수증 등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럼들 예전에는요, 양도세 줄이는 거 진짜 되게 쉬웠어요. 옛날에는 양도세 어떻게 줄였냐면 그냥 폐업하거나 돌아가신 분 사업자 있죠. 그걸로 그냥 영수증 띡 하나 끊어가지고 비용 처리해버리면 그냥 그때는 그걸 인정해줬었던 이게 이게 하도 이제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다? 이제는 너가 필요금비 당신이 필요금비 인정받으려면 법정 증빙 서류가 돼야 돼. 아셨죠? 여러분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나의 비용이려면 다른 사람의 수익이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의 부가세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확인되는, 즉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금액일 때만 뭐 해줄 수 있다? 필요금비로 인정해 줄 수 있다. 못해도,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금융증빙 자료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 지문이 다시 중요해. 당구장 표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만큼은 취득세만큼은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해준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보시면 매매 계약서상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비 등은 용도 비용도 필요금비에 뭐가 된다? 인정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도 비용이 필요금비 인정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양도자가 부담하는 비용이에요.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 소송 비용 정도 필요금비 인정한다라는 거 명문화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뭐가 하이라이트냐? 두 번째 현재가 차린 차금 있죠? 찾으셨어요? 자, 근데 비고란에 보니까 취득가액 제외란에 보니까 여러분들 좌측에 현재가 차린 차금 있죠? 우측에 현재가 차린 차금 감가상각비 있죠? 근데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이라고 좀 써두세요. 그러니까 우편에 자 이거 잘 써볼게요. 뭐는 포함해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해요. 하지만 뭐는 안 된다? 현할차 상각액. 그 다음에 뭐는 포함하지 않아요? 감가 상각비로서 뭐에 산입된 것? 필요금비에 산입된 것은 어디에서 공제해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는 거예요. 자, 정리 여기 볼게요. 여러분들 자산에 취득가액 1억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자산이라고 하는 놈은요. 미래의 원가거든요. 미래의 원가인데 이 원가가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처분 시에 취득 원가가 되는 시점이 있죠. 예? 그 다음에
보유 시에 감가상각비로 처리가 될 수도 있어. 응? 자, 정리. 그러면 여러분들 임대업을 하다 보면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안 했어. 내가 이 자산에 대해서 비용 처리 하나도 안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양도소득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죠? 여러분이 자산을 2억에 팔았어. 2억에 양도했으면 여러분들이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예요? 그냥 1억 다 인정받을 수 있죠. 1억 중에서 비용 처리한 게 없잖아. 예? 그럼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로서 1,000만 원만큼 인정받았어. 그럼 이걸 나중에 2억에 팔았어. 그럼 취득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에서 1,000만 원만큼은 비용 처리가 된 거잖아. 이거랑 똑같네? 다른 데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았으면 양도소득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없지.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임대소득에서 비용 처리가 인정됐다면,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됐다면, 감가상각비만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소득에서 비용 처리 인정받으면 양도소득에서는 비용 처리가 안 돼. 근데 이거를 문법적으로 자 어떻게 설명하느냐?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만큼을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해야 돼. 이것까지 포함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버리면 1억 1,000이 인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가 된 것은 양도소득 비용 처리 인정받을 수 없어. 아셨죠?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 그것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라고. 소송 비용은 인정받았으면 다른 소득이 인정받을 수 없대.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놈은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 취득가액에서 뭐 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뺀 금액을 뭘로 한다?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근데 감가상각비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으면 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 인정받을 수가 없지. 근데 이 감가상각비가 이미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가액에서 그것만큼을 뺀 금액,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되겠지. 이 말 뜻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설명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뭐라 하면 현할차 상가경비 및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어디서 빼라고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해야 된다. 왜? 감가상각비가 이미 어디에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말 표현 이해하시겠죠? 네. 자, 따라서 만약에 감가상각비가 6천만큼 인정받았어요. 그럼 이때 이 자산을 2억에 양도했을 때 취득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에서 6천만큼을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지. 이 표현 아시겠죠? 감가상각비가 인정받았으면 여기서 인정받지 않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다?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있다. 이 표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거 정도를 기억해야 된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들어와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 뭘 고민을 해? 답은 그때그때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른데? 응? 응? 궁극적으로 이 재산을 안 팔 거라면 대부분 이제 부모들이 자식도 임대업을 하기를 원하니까 이거를 상속이나 증여를 할 목적이라면
양도 차익의 문제가 생기지 않죠. 양도 차익의 문제가 안 생기면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지. 왜 감가상각을 하세요? 사업소득을 줄이는 게 좋잖아요. 맞죠? 근데 궁극적으로 내 걸 팔 거야. 팔 거라면 양도 차익이 생기겠죠. 양도 차익이 생길 거라면 취득가액이 높은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취득가액이 높아야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땐 감가상각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다시 한번 결론. 팔 거야. 팔 거라면 취득가액이 높아야 되겠죠? 취득가액이 높아야 되니까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 상속이나 증여할 목적이야. 그럴 때는 감가상각을 하는 게 좋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결론은 다른 소득에서,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가 인정된 비용이라면 양도소득 인정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감가상각비라는 놈은 이미 취득가액을 구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인정된 금액만큼은 어디서 빼야 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지. 그래야지 이중공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하셨죠? 네, 그것만 이해하면 돼. 자, 그런데 그러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 뭐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이 뭐냐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포함하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가액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아까 장기 할부 매매가 있죠? 자, 3억에 장기 할부로 매입을 해요. 그래서 1년 후에 1억, 2년 후에 1억, 3년 후에 1억을 지급한대요. 그럼 여러분들 이것을 양도를 5억이라고 했을 때, 양도를 5억이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취득가액은 3억이죠.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2억이 생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3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명목가액이라고 해요. 무슨 가액을 한다고요? 명목가액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면서 화폐의 시간 가치를 배웠죠. 1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죠. 2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니죠. 3년 후에 1억이 지금의 1억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만약 2억 5천이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지? 할인율이라고 하죠. 반대로 가면 이자율이 되겠고. 아셨죠? 적정한 할인율에 의해서 할인을 하게 된다. 그럼 우리는 2억 5천을 뭐라고 해요? 이거를 현재 가치라 하고요. 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면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 뭐가 있어요? 5천이 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회계 기준은요. 회계 기준은요. 당신 양도했으면 5억이라면 취득가액을 2억 5천, 즉 무슨 가액으로 하도록 한다? 현재 가치로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있고요. 회계 보고를 위한 기준이 있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회계 기준이 있고 세법의 기준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세법의 기준을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럼 회계 기준이 왜 다르냐? 여러분들 회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약간 보수주의야.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익인지 아닌지 애매해. 그럼 이익이 아닌 걸로 판단해야 돼. 이게 자산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하다면
아닌 걸로 판단해야 돼. 그래야지 외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어. 제 말 이해하셨죠?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분들 뇌물죄가 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삼바 분식회계야.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래서 삼바 분식회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 가치가 없는 게 투자 가치가 커져가지고 이게 뻥튀기 돼서 자산 뻥튀기가 된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김우중 회장이었던 공이 있고 과가 있을 텐데 과가 아무래도 더 컸던 거야. 대우 분식회계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공적 자금 들어오고 공적 자금이 은행 망하면 안 되니까 세금으로 다 충당된 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자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 이거 3억 주고 샀지만 이거 3억 아니야. 실제로 얼마밖에 안 내? 2억 5천이야. 그럼 5천은 뭐지? 너 돈 늦게 주는 것에 따른 이자잖아, 이자. 이자로 나가야 될 돈이고 이 자산은 실제로 2억 5천밖에 안 하는 거야.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거를 5천을 현재가 차린 차금이라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1억이 지급되는데 1억이 지급되는데 이 1억의 구성은 실제로 9천이 나간 거고 자산 9천만 원 지급한 거고 나머지 1천만 원은 뭐 한 거예요? 이거는 이자 지급한 거잖아. 이거 이자 비용이잖아, 이자 비용. 제 말 이해하셨죠? 이 이자 비용 처리한 명목을 뭐라고 한다? 현할차 상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되느냐 아니 회계 기준에 따르면 취득가격 2억 5천에 계산해야 되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회계 장부로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계산했더라도 뭐 더해라?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한 금액으로 해. 아셨죠? 근데 이 금액 중에서 비용 처리된 1천만 원이 있죠. 그 1천만 원만큼은 뭐 한 금액을 해라? 뺀 금액으로 해라. 아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아이고 여기서 또 다들 그냥 눈동자가 흐려지네. 자 결론 다른 소득에서 필요경비가 된 금액은 포함된 금액은 양도소득 때 필요금 인정받을 수가 없지. 자 그런데 여기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은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이걸 필요경비 인정 안 받으려면 어디서 빼야 돼? 취득가액에서 뺀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결론 다시 한번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더해. 현재가치 할인 차금은 더해. 아셨죠? 대신에 현재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과 감가상각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된 것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어디서 빼야 돼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표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것만 잘 이해하면 다른 건 진짜 어렵잖아요. 요거까지가 가장 어려운 거였어. 이렇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기타의 필요경비죠? 찾으셨어요? 기타의 필요경비 뭐는 포함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말아라? 수익적 지출은 포함하지 말아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민법 배우다 보면 유익비와 필요비 배우죠? 유익비가 뭐예요? 자본적 지출. 필요비가 수익적 지출이다.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종류들 이런 것이 있구나. 자, 그 외에 뭐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되고요. 공증비용, 소개수수료 다 포함합니다. 신고수수료, 채권 매각 손실 다 포함해줘. 하지만 여러분들 거기 대출이자 안 된다는 거 찾으셨죠? 대출이자 이런 거 안 된다. 이주비용. 그래서 필요경비에 포함됐는지 안 되는지 뭐 그 정도의 개념만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핵심은 이거야. 다른 소득에서 경비 처리된 거 인정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와 현재가 차린 차금 상각비는 이미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걸 인정 안 하려면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뭘로 해야 된다?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 다음에 뭐는 포함하지만 자본적 지출은 포함하지만 뭐는 안 된다? 수익적 지출은 안 된다. 응?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 정의만 좀 기억해 두시고 자본적 지출에 뭐가 있는지 수익적 지출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인정. 그래서 그럼 아까 결론으로 들어와서 집 수리할 때 수리 비용 포함돼요 안 돼요? 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응? 그래서 도장이나 도색비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아셨죠? 외장의 복구 기능의 유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보일러 교체비, 샤시 이런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아셨죠? 하지만 보일러 수리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영수증 받더라도 뭐 한다? 도장비, 도색비 이거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안 돼. 아셨죠? 거실 확장비 등 그러고 받아야지. 이걸 구체적으로 받아버리면 잘못 남나면 이거 인정 안 해주는 공무원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 마지막 하나면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을 더해요 말아요?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더해요. 그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중 상각액이 있다면 이때는 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아셨죠? 이렇게. 자, 페이지 71페이지. 축에 들어갑니다. 축에. 축에는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매, 감, 기. 취득의 순서는 매, 감, 자, 분들 매감 환기가 적용되면 이때 기타의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뭐라고 한다? 계산공제라고 합니다. 계산공제. 그래서 여러분들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서를 제출하죠. 모르시는구나. 연말정산할 때 보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에 대한 일체의 어떤 서류를 다운받아가지고 제출을 해요.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들 1년 동안 썼던 필요경비 등을 다 장부를 작성해서 제출하지는 않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요. 총급여가 정해지면 총급여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줘 버려. 우리 이것을 계산공제라고 말을 해요. 제 말 이해하셨죠?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내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몰라.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면 그 이후에 기타의 필요경비도 실제 경비 인정해주지 않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인 거야. 이거는 하나의 벌인데 너가 취득가액이 인정되면 실제 경비 인정해줄게.
근데 너가 필요금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취득가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타의 필요금비 실제 금리 인정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이때는 무슨 값을 한다? 필요금비 계산 공제를 한다.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필요금비 계산 공제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필요금비 계산 공제는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오늘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해. 필요금비 항목, 즉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요게 제일 중요해. 그래서 취득세, 등록세 인정되죠? 상속세, 증여세 안 돼요. 아셨죠? 근데 소송비용 돼요, 안 돼요? 돼요. 하지만 다른 소득에서 인정된 금액은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대금 지급 방법에 따른 이자 포함하죠? 하지만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 안 돼요. 자, 또 하나.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포함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과 감가상각비로서 필요금액에 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 이 개념 이해하시겠죠? 자본적 지출 포함하죠? 하지만 수익적 지출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외 소송비용이나 또는 중개보수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채권 매각 손실도 인정돼요. 하지만 대출이자 안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는 매간 환기가 적용됐을 때 뭐가 된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 그래서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법에 주어졌어. 응? 너가 임의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벌로서 이 정도 해라. 라고. 자, 그럼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적지 않을게요. 자, 적을게요. 부동산일 땐 얼마예요? 예? 예, 3%죠? 미등기일 때는 0.3%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죠? 그 외 모든 권리는 1%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도 숫자 약하다 보니까 3%, 7%, 1% 외워. 아셨죠? 3%, 7%, 1%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안 돼. 취득가액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그리고 3%, 7%, 1%예요. 다만 미등기일 때 몇 프로다? 0.3%다. 그럼들 미등기 자산이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서 배제된다 안 된다? 배제 안 됩니다. 필요경비는 해주는 거예요. 다만 몇 프로 해줄 뿐이다? 0.3%다. 그러니까 불이익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등기 자산이라도 필요경비 공제한다 안 한다? 한다. 다만 계산 공제할 때 몇 프로 한다? 0.3% 한다. 0.3% 하는 거지 안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좀 나중에 또 할 때 미등기 양도 할 때 다시 할 거지만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포인트는 자, 또 하나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3%, 7%로 한다. OX.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 7%로 한다. OX. X.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7%,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1%.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3%, 7%, 1%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라는 말이 더 중요한 거고. 아셨죠? 3%, 7% 할 때 그 7%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7%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몇 프로다? 1%다.
다음에 여러분들 당구장 표시도 해주세요. 당구장 표시 밑에 있죠? 감가상각비, 필요금비, 이중공제, 배제. 아까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취득가액이 반드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만 하는가?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빼는 건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 취득가액이 실제 거래가일 때만 빼는 것인가, 아니면 매감 환기일 때도 감가상각비를 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알아? 실가일 때만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매감 환기일 때도 감가상각비는 공제하여야 한다. 자, 정리해 볼게요. 이렇게. 사례 1번 볼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하는 계산 문제는 이해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반드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는 그냥 뭐 적지 말고 그냥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이거 몰라도 돼. 응? 답은 3번이 정해져 있으니까 몰라도 된다. 아셨죠? 몰라도 되고, 이렇게 그냥 뭐가 중요하구나, 왜 이걸 했는지 알겠구나, 한번 그렇게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사례 1번인데 자, 실가가 얼마예요? 실가, 감정가액, 매매 사례가액, 기준시가가 있죠? 자, 양도가 있고 취득이 있고 자본적 지출이 있는데 얘가 5억, 2억이죠? 취득가액은 안되고 2억 5천, 2억, 1억이죠. 자본적 지출이 3천이죠. 사례 1번이요. 자, 그럼 양도 차익이 얼마예요? 자, 양도가액 정해줘야 되겠죠? 양도가액은 5억 정해져, 실가가 분명하죠? 자, 양도가액이 실가면 취득가액도 실질거래가액이어라. 근데 실질거래가액이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추계해야 되겠죠? 추계가 정해져 있죠? 얼마예요? 2억이죠? 감정가액이 있더라도 감정가액은 매매 사례가액보다는 더 후순이지 않습니까? 매감기, 매감환기가 순서로 정해져 있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된다? 매매 사례가액이 되는 거다. 그러면 양도 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도 차감해야 되지만 뭐도 차감해야 됩니까? 기타의 필요금비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 기타의 필요금비가 얼마예요? 3천이라고 하면 분필 날라가죠. 3천이 되지 않지. 얘가 없으면 얘도 없는 거잖아. 그럼 뭘로 해야 된다? 계산 공제. 계산 공제를 외워야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못 풀더라도 적어도 계산 공제만큼은 외워놓기는 해야 됩니다. 계산 공제 자체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아셨죠? 자, 이게 등기된 토지잖아요? 맞죠? 등기된 토지라고 했으니까 몇 프로예요? 예? 3%죠? 어디에 3%?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죠? 그럼 얼마예요? 그래, 1억이에요. 2억의 3%가 아니라고. 취득가액의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라고. 이해하셨죠? 그럼 얼마예요? 300이죠. 답은 2억 9,700이 답이.
아셨죠? 여러분들, 사례 1번에서 여러분들이 느꼈어야 될 것은 매감 환기의 순서라는 게 첫 번째 중요했고, 매감 환기 순서라는 게 첫 번째 중요했고, 두 번째는 취득가액이 실가가 아닌 이상은 필요금비 기타 필요금 뭘로 해야 된다? 계산 공제. 적어도 계산 공제를 왜 됐는데 3%, 7%, 1%도 물론 중요해. 하지만 어디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에. 아셨죠? 네. 그러면 사례 2번 볼래요? 똑같아요. 5억, 2억. 근데 여기서는 똑같은데 취득 당시 매매 사례가는 감정가액도 없다는 게 다른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양도가액은 그대로 얼마예요? 5억이죠. 그러면 취득가액 어떻게 돼요? 매매 사례가 없죠. 감정가액 없죠. 그럼 뭐 와야 돼요? 환산가액이 와야 되겠지. 맞죠? 그럼 환산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환산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어요? 기준시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책에 보면 거기 72페이지 환산 취득가액 구하는 방법 있죠? 맨 위에 찾으셨어요? 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가죠? 자, 한번 볼래요? 양도 당시 실가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죠? 그럼 얼마예요? 2억 5천이죠.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지 말고 우리 요것만 X로 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 X잖아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비율이 같으면 되겠지. 기준시가가 2배 뛰었으니 실가도 2배 뛰었다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5대 X는 2대 1. 1차 방정식인 거 아시겠죠?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2X는 5, X는 2.5. 나오는 거 이해하시겠죠? 네.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환산가격이 얼마다? 2억 5천이야.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양도 차익은 2억 5천이 아니지. 기타의 필요금비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는 매감 환기가 적용되면 다 빼줘야 되잖아요. 얼마예요? 300. 2억 4,700이다.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제가 저번 달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여기 2억이었어요. 실가가 2억이었어. 그럼 어떻게 되죠? 2억 9,700에 대한 양도차익이 나오죠. 실가가 있으니까. 의심하지 마. 맞아. 실가가 있으니까 2억 9,700이 양도차익이 되잖아요. 뭐가? 3천을 빼니까, 그러면 얼마지? 2억 7천. 소리, 화내지 말고. 2억 7천이 되죠? 맞죠? 자, 그랬는데요. 그분이 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갖고 왔는데 2억 7천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실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거 없다고 가정해봐, 이거. 취득가액이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취득가액이 없다고 가정해버리면 이렇게 환산을 하면 2억 4,700이 나올 수 있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2010년 12월 31일부터 생겼거든요. 아셨죠? 그러니까 2010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둘 중에 비교해서 해봐도 돼. 예? 근데 2010년 이후에 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실거래 신고 제도가 생겨서
이 방법이 이제 안 돼. 그러니까 옛날부터 갖고 있던 분들은 실제 계약서도 있으면, 아셨죠? 실제 계약서로 계산한 금액하고 실제 계약서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계산해보고 이게 더 유리하다. 그러면 계약서 찢어야지.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게 그렇게 약간 뭐 편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더라는 거야. 이게 대충 이해하셨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인데, 자, 근데 이제 또 반대야. 그거의 반대. 마지막 한 5분만. 자, 거기 니을번에 볼게요. 페이지 72페이지 니을번에. 환산 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 특례가 있죠. 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써두실래요? 1, 2 있으면 필요경비 맥스 1, 2 중 필요경비를 뭘로 해라? 큰 금액으로 해라. 필요경비가 커지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양도 차익이 줄어들죠. 맞죠? 양도 차익이 줄어들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세금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례 3번이 뭐냐면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말을 합니다. 사례 3번이 조세 부담의 최소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 여기 있어요. 자, 똑같아. 근데 얘만 달라. 얘가 3억이야. 여러분들 방금 봤듯이 얘는 실가가 인정되잖아요. 실가가 인정돼서 2억 9천 얼마였지? 2억 7천이었나? 2억 7천이었죠. 여기 2억 7천이었잖아. 맞죠? 그럼 여기는 2억 4천 7백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취득가액이 없는데 내 기타의 필요경비가 더 큰 거야. 토지인데 안 팔리는 토지인데 작자가 나타났어요. 작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가 이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로 토목공사 등을 다 해가지고 나한테 팔어. 내 공사 비용까지 다 줄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그런 경우 많거든요. 내가 다 정지작업까지 해서 토목공사까지 해서 축대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공사 비용이 인정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취득가액이 있어야지만 이걸 인정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환산가액으로 해서 2억 4,700에 대한 경비만 인정받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필요 취득가액이 인정받지 않더라도, 예? 자본적 지출로서만 인정을 받더라도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하다면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 즉, 여러분들 얘는 필요경비가 얼마예요? 필요경비가 2억 5천 300이었죠. 얘는 필요경비가 얼마예요? 3억이죠. 둘 중에 뭘로? 큰 걸로 필요경비를 인정받아봐. 그래서 당신 세금이 줄어들 수 있다면 선택해.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계산공제 합계액과 자본적 지출 및 양도비용의 합계액에서 둘 중에 무슨 금액으로? 큰 금액으로. 필요경비가 커지면 그만큼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거잖아. 이거를 조세부담에 뭐라고 한다? 최소화라고 한다. 대충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여러분들 사례 1번, 사례 2번, 사례 3번에 이 계산 문제는 신경 쓰지 아셨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제껴도 돼요. 근데 너 왜 풀었어? 하면은 이해하자는 차원에서 푼 거예요. 아셨죠?
적어도 이해해놓고 찍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건 차이가 있으니까 이 계산 문제를 여러분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런 게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실전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그 문제풀이 하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다음엔 다 마무리 지을 거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